2-1 코딩 해보지요. 일단 기본 필요한 소스들은 다 준비해놨고, 이거는 다른 영상 보면 되겠습니다. VS 코딩 세팅하는 영상. 그 영상은 여기 있어요. 요거 VS 코딩 세팅 영상,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2-1 누르고 얘 누르면 되는데, 근데 이건 다 똑같아가지고 어차피 영상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보면 되고, 그 다음 해보죠.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됐던 거였고, 사이즈는 여기 있죠. 200, 400 이건 나머지, 여긴 120 이건 나머지. 일단 필요한 것들부터 만들지요. 헤더 위드 200짜리 헤더, 섹션 위드 400짜리 섹션, 그리고 슬라이드는 클래스로 만들고, 슬라이드라는 태그가 없으니까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 푸터. 이렇게 해서 4개의 공간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 이제 CSS로 가서 기본 필요한 이 소스들은 만들기 전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새로 만드는 거를 이제 적습니다. 헤더는 위드 200, 그죠? 높이는 계산해야겠네. 높이는 계산식을 할 건데, 칼크, 그리고 전체 높이에서 120 픽셀만큼 뺀 겁니다. 100%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100%는 부모 크기에 대한 크기니까, 비율이니까, 그죠?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 헤더의 부모 바디랑 HTML은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0%라는 걸 쓰고 싶으면은 HTML 태그와 바디 태그도 높이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100%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또는 이거 안 쓰고 이 %라는 거를 100VH로 해도 됩니다. 요거는 화면 기준으로 만드는 단위이기 때문에 100VH는 화면을 기준으로 100%라고 하면 돼요. 높이. 위드는 100VW, 여기는 100VW. 화면 크기의 %. 알았죠? 그리고 이 계산식을 쓸 때는 여기를 띄어쓰기 해야 돼. 여기를 띄어쓰기 해야 돼요. 잘 만들어졌는지는 배경색을 줘봐야 알겠죠? 잘 만들어졌네. 그치? 그 다음은 섹션은 위드 400, 높이는 똑같고, 배경색은 달라야 보이지. CCC. 밑으로 떨어졌죠? 가로 정렬 안 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모두 가로 정렬. 그래서 플로 레프트. 근데 이 슬라이드 클래스의 형제 푸터가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플롯을 주면은 푸터도 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안 겹치거든. 그래서
그래서 플로 레프트를 주고 얘도 플로 레프트를 줘야 가로 정렬이 되는데, 그 다음 요소인 슬라이드 클래스 얘도 마찬가지로 줘야 되지요. 미드부터 계산할까? 미드는 계산식으로 할 건데, 컬크 100%. 미드는 100%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로 미드 100%라고 HTML과 바디에는 안 줘도 돼요. 빼기 200 빼기 600, 400이니까 600이네. 600 픽셀. 그래서 위드를 만들고, 높이는 요거랑 똑같잖아. 높이는 계산식, 배경색은 이렇게. 그리고 가로 정렬 플롯 레프트로 하죠. 그냥 됐습니다. 여기 잘 됐네요. 그 다음 푸터는 위드 100% 다 쓸 거니까 높이는 120 픽셀, 그리고 배경색 좋지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겹쳤습니다. 이 푸터의 형제인 요 클래스 슬라이드 얘한테 플러스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요소인 푸터도 줘야 돼요. 클리어 보스를 하면 안 줘도 되지만 그냥 줘요. 뭐 주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 밑에 더 줄 것도 아니고, 그죠? 푸터 다음에 또 쓸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뼈대는 완성이 됐습니다. 푸터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푸터는 이렇게 주고, 여기도 색상도 썼네. 섹션에도 배경색이 이시고, 그리고 헤더는 배경색이 없어요. 아니면 흰색. 슬라이드도 빼두죠. 그 다음 로고, 이제 헤더부터 뼈대가 완성이 됐으니까, 제일 큰 뼈대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작은 뼈대, 이 헤더 쪽을 보죠. 헤더 쪽. 헤더는 로고와 메뉴와 스팟 메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지. 로고가 들어갈 공간, 메뉴가 들어갈 공간, 스팟 메뉴가 들어갈 공간. 로고, 카테고리, 스팟 메뉴. 그래서 HTML로 가서 헤더 안쪽에 로고가 들어갈 공간. 근데 링크도 걸어야 되니까 A 태그로 할게요. 그리고 메뉴, 카테고리가 들어갈 공간. 그리고 스팟 메뉴, 스팟이라고 하죠. 이렇게 3개의 공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들어있는 표시를 해둘까? 헤더 태그 안에 들어있는 로고, 내부 태그, 그리고 스팟 메뉴, 스팟. 크기랑 위치를 먼저 잡아요. 항상 어떤 걸 만들든 간에 다 크기와 위치, 그런 거 먼저 정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치, 그렇게 잡았지요. 로고는 200에 170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디자인이
그렇게 했어요. 200에 높이 170. 이렇게. 그 다음 내부는 요만하네. 대략 170으로 하죠. 디자인상으로는 170이 아닌데 이게 총 200이니까 170으로 하면은 30이 남죠. 그러니까 이쪽 15 이쪽 15 밀면은 가운데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사이즈를 170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7도 해버릴까? 어차피 이 디자인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안 하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크기는 170, 위드는 170, 높이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높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펼쳐지면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줘볼게. 일단 설명을 해야 되니까 높이를 만약에 이 1차 카테고리 하나당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1차 카테고리 높이가 50이라고 치지요. 그러면은 총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200이죠. 200이라고 하고 위드 170에 높이 200에 배경 색깔은 이 색깔에 그리고 마진 15픽셀 사방이 15픽셀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스팟 메뉴가 들어갈 공간 요거는 요 벽만 있으면 되겠다. 35 높이까지 줄까? 높이도 준다면은 30으로 30 위드 100% 높이 30 그리고 마진탑 35 해서 이렇게 공간이 준비가 됐어요. 3개가. 헤더 공간은 이미지만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는 작게 저장했지만 상관없죠. H1의 배경색 백그라운드 레드만 지워버리면 깨끗합니다. 그 다음 내부의 메뉴 얘는 UL을 사용할 거고 이름은 GMB로 하죠. 그리고 LI 그리고 링크도 걸려야 되니까 A 태그 해서 1차 카테고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1차 카테고리 이름은 김치 소개, 김치 퓨전, 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여기 1차 카테고리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흰색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 24픽셀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부 안에 들어있는 GMB 안에 들어있는 LI들 이 LI들은 높이가 50 라인 하이트도 50 텍스트 라인 센터에 폰트 사이즈 24픽셀 글씨는 흰색
그리고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책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글씨가 흰색이 안 됐죠. 왜냐하면은 이 글씨랑 가장 가까운 태그는 A 태그. 근데 A 태그의 색상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모든 태그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둘둘둘이다 라고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색상은 여기 쓰는 게 아니고 li에 주는 게 아니고 A 태그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A 태그의 크기를 잠깐 보면은 되게 조그매요. 누르기가 불편해서 디스플레이 블럭 줘가지고 크기를 크게 만듭니다. 크게. 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알아두고 편하죠. 이제 누르기 편함이요. 이 여백에 마우스가 가도 손가락이 됩니다. 손가락. 그 다음 서브 메뉴는 이 일자 카테고리 안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자 카테고리 공간인 거지. 그 중에 글자가 있고 이 안에 li 안쪽에 여기 2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lmb라고 만들 거고 UL과 li를 가지고 링크도 올려야 되니까 A 태그 샵은 무조건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4개를 준비한 다음에 2차 카테고리 이름을 써요. 초대의 글 김치의 유래 김치 재료 오시는 길 요렇게 잘 됐죠? 잘 됐는데 이렇게 겹쳐버렸습니다. 이 1차 카테고리 안쪽에 2차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걔가 4개나 있으니까 뚫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현상은 얘한테 줬던 고정된 높이값 50픽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1차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2차 카테고리 높이만큼 자동으로 얘가 커졌어야 되는데 높이가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li의 높이 고정된 높이 얘를 지워야지. 얘를 지우거나 아니면 오토로 씁니다. 지워도 기본값은 오토라서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뭐 알아서 하고 난 안 쓸게요. 그 다음 저장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았죠? 그리고 김치소개가 김치소개 요거고 초대의 글 김치 유래 요게 요거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얘네 1차 카테고리 다른 애들이 일로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나간 이유는 여기에 높이도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200으로 고정시켜놨죠. 내부의 높이 200 고정시키면은 그 자식들이 더 컸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여기도 높이를 없앨게요. 그러면 이 내부의 높이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1차 카테고리 크기도 자동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높이는 주지 마라. GMB LI의 높이는 주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지시사항이
메뉴를 올리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난다. 올리면이라고 합니다. 올리면. 서브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클릭이 아니라 올리면이기 때문에 그냥 CSS로 해버렸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일단 2차 카테고리 색상, 2차 카테고리 색상은 요거고, 2차 카테고리는 여기 있지. 배경색은 요렇게, 요 LMB의 배경색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나머지도 만든 김에 같이 만들게요. 요 2차 카테고리는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1차 카테고리에도 있지요. 요렇게.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2차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1차 카테고리 쪽에다가 붙여넣고, 이름까지 바꿔야 될까? 뭐 시험 버튼 바꿔야겠지만 나까지 바꿔야 될까? 바꾸자. 김치 담그기. 명사와 함께. 관람하기. 예약하기. 공지사. 참여 게시판. 자료실. 하나는 필요 없고 됐습니다. 다 했다. 김치 명사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차, 2차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숨길 겁니다. 이 LMB의 LMB의 높이를 200으로 하지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20. 폰트 사이즈가 안 먹네? LMB 안에 들어있는 LI한테 폰트 사이즈를 줘야겠네요. 여기도 LI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GNB에 들어있는 모든 LI는 폰트 사이즈 24가 됐습니다. 얘도 LI고 얘도 LI니까. 그래서 LMB 안에 들어있는 LI 따로 폰트 사이즈 20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제 이 LMB를 뭐 할 거냐면 윗 높이를 200 주고 오버플로 히든을 줄 겁니다. 이 높이가 200이니까 200 밖으로 나가는 거는 숨긴다고 오버플로 히든 했죠. 만약에 200이 아니고 100이면 200이 아니고 100이면 여기겠네. 여기. 그럼 LMB 높이가 요만해지고 나머지 이 바깥에 있는 LMB 바깥에 있는 애들은 숨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높이가 이 LMB 높이 LMB의 높이가 적으면은 2차 카테고리가 조금밖에 안 보이게 돼요. 0일 때는 아예 안 보이네. 그러니까 LMB의 높이는 0으로 해서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GNB LI
1차 카테고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LNB는 높이가 200으로 커져요. 이렇게 0에서 200으로 커지는 이 높이 값을 부드럽게 보여주려면은 기본 LNB 쪽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LNB 말고 기본 LNB에다가 트랜지션 스타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0.2초로 할까?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죠? 여기 공간이 남아도 상관이 없지 뭐 잘 나오니까. 시험이고, 그리고 됐나?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라이트 배경 색상은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부, 안에 들어있는 GMB 안에 들어있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LI는 배경색이 요 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LI를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2차 카테고리에도 LI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 다음 스팟 메뉴는 배경색은 필요 없고 내용을 안 넣었나? 내용 안 넣어도 끝났구나. 여기 들어갈 내용은 A 태그로 링크 걸 거라고 생각하고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클래스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로 글자 가운데 오게 하고 폰트 사이즈 지정해 주고 그리고 뭐 또 할 게 있을까? 가운데 선 요거 저기 필요하려나? 디자인상에 해놨긴 했지만 시험 볼 때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A 태그에 보더를 주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태그가 얘를 좀 바꾸죠. 일단 크기를 줄 건데 50%라고 요 한 개당 두 개니까 전체 크기에서 두 개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50% 하겠습니다. 근데 A 태그는 크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블럭 스타일을 안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그런 태그라서 인라인 스타일을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는 거를. 그래서 크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으로 해서 가로 정렬이 되긴 하지만 인라인 때문에 가로 정렬이 되긴 하지만 블럭 때문에 크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태그로 바꾸고 위드 50%로 만들어 주십니다. 보드는 빼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50% 말고 이 사이가 얘하고 이 사이가 4픽셀이라는 여백이 있습니다. 아까 위드 50% 주기 전에 있었던 요거, 이게 디스플레이 인라인 때문에 생기는 간격인데 쟤는 폰트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여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가 4픽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A 태그 위에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 0을 주고 16이 아니라 0을 주고 그의 자식 A 태그한테 직접 폰트 사이즈 16을 주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한테 폰트 사이즈 0을 준 거고, 이 각각한테 16씩 준 거죠. 그래서 0 때문에 얘네들의 간격, 폰트 사이즈 때문에 생기는 간격은 없어지고, 얘한테 직접 준 폰트 사이즈만 글자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드 50%를 주고 보더를 빼면은 이렇게 가로 중렬이 됐어요. 선을 주고 싶으면은 얘한테 왼쪽 선을 주든지 아니면 뭐 얘한테 오른쪽 선을 주든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A 태그들 중에 마지막 거에다가 주죠. 라스트 차일드 폰트 사이즈 보더 레프트 1픽셀 솔리드 DDD 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50%를 했기 때문에 어딨어? 그쵸? 에이트가 두 개인데 그럼 100%에다가 이 보더 레프트 1픽셀 때문에 100% 더하기 1픽셀이 된 거예요. 100%보다 큰 크기니까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드를 40% 정도로 줄이든지 삐뚤하지만 맞지 않지만 가운데가 아니죠? 근데 뭐 시험이니까 뭐 상관이 있나? 아니면 A 태그에 생기는 위드 50%는 그대로 주고 A 태그에 생기는 보더 값을 바깥쪽 말고 이 공간의 바깥쪽 말고 안쪽에 생기게 할 수도 되죠. 안쪽에 생기게 되죠. 박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선이 안쪽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가 된 거죠. 그러면 헤더가 끝났습니다. 헤더는 끝났고 그 다음 섹션을 만들죠. 섹션은 공간이 배너가 들어갈 공간, 공지사항이 들어갈 공간, 갤러리가 들어갈 공간, 바로가기가 들어갈 공간 총 4개가 필요하네. 그럼 섹션에다가 div 4개가 필요한데 이름을 좀 각각 주겠습니다. 배너 그리고 노틱스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바로가기.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div 클래스가 적용돼서 만들어져요. 에밋 기능 때문에. 뭐 헷갈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크기를 정할까? 이것도 높이가 200 아니 220으로 하죠. 220. 여기는 200 220 200 여기는 220 200 200 여기는 100. 배너 섹션의 배너 얘는 위드가 얘가 400픽셀이니까 양쪽 여백이 있다고 치고 얘도 15씩 줄까 여백을?
그러면은 400에서 여기 15를 빼고 여기 15를 빼면은 30 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70. 그래서 위드를 370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백 마진 15픽셀 이렇게 하죠. 높이는 220이었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배경색을 흰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리고 노틱스, 얘를 복사를 해서 높이만 200으로 고치고, 이름은 노틱스, 또 복사해서 여기는 이름이 갤러리, 배경색은 똑같고, 또 복사해서 여기는 바로 가기, 높이는 100. 여기 다 200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 큰 공간들은 다 준비됐고, 이제 배너, 이 배너를 만들 건데, 이 배너 공간 안쪽에는 아이콘이랑, 그리고 제목이랑 내용이 들어갈 공간이랑 화살표, 이 세 개의 공간을 만들 겁니다. 가로 정렬로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 이미지 아이콘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피겨로 하죠. 피겨. 그리고 이미지는 아이콘. 안 가져왔구나. 시험장에서 제공해준 2-5네. 섹션의 이미지들이랑 그런 것들을 코딩할 폴더로 가져가야죠. 2-1번의 이미지스라는 폴더에다가 얘네들 가져가야지. 얘네들 싹 다 가져가고, 푸터도 있나? 없네. 푸터는 없네.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을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 피겨 다음에 있을 게 텍스트 div라고 하죠. 그 다음이 화살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갈 피겨 태그, 내용이 들어갈 텍스트 클래스 div, 그리고 화살표가 들어갈 요 공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르면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그냥 통째로 A 태그로 감쌀게요. A 태그로 감싸요. 이렇게 감쌌습니다. 요거 선택해가지고 어떤 키를 누르면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데, 내게 시험장에는 없을 거니까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설치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건 따로 설치를 사용 못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드래그해서 Alt W를 눌러서 태그를 추가했고, 부모 태그를, 그리고 태그를 바꾸면은 아래 것도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부모 태그를 추가하는 기능인데,
요겁니다. 요거 HTML 태그 랩, HTML 태그 랩. 요거 쓰면 Alt W로 붕어 태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용 좀 편하니까 집에서 일할 때 설치해 두고, 그 다음 텍스트 안에 작은 제목이랑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H3로 하고 내용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섹션에 있잖아. 배너 제목은 요거, 내용은 요거.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로우도 화살표가 내가 저장해놨나? 저장을 안 했네. 저장을 해야겠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배경까지 통째로 그냥 해버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S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문제풀이 2-1 이미지 폴더에 JPG로 해서 에로우 라는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요. 정사각형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있는 에로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가로로 정렬할 거예요. Bget 태그, 텍스트 클래스, 에로우 클래스를 가로 정렬할 겁니다. 가로 정렬. 그러면은 여기인가? 배너니까 섹션 태그에 배너 안에 들어있는 H3, 얘는 크기가 요렇습니다. 50으로 할까? 50 아니야, 55로 하죠. 55 위드 55. 그리고 높이도 줄 필요 없지만 높이도 주고 레프트. 그리고 이미지도 작아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H3에 얘가 H3가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피겨잖아. 피겨. 잘못했다. H3 아니고 피겨입니다. 피겨. 그리고 피겨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태그는 위드가 100%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피겨 태그가 요만해요. 거기에 꽉 차라고 했으니까 꽉 차는 거고. 그러면 됐나? 그 다음 섹션에 배너에 그리고 텍스트 클래스, 얘는 플로 레프트. 크기는 400에서 55를 썼으니 345 400에서 55 썼으니 나머지는 345. 여기서 화살표가 사용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니까 얘는 80으로 할 겁니다. 85로 할까? 80 340 작구나. 그러면은 345에서 300만 쓰죠. 300만. 텍스트 공간은 위드 300. 보더를 줘볼까? 보더.
300이 아니구나. 양쪽 여백이 있으니까 300이 아니네. 좀 줄일게요. 250 정도로 이렇게.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260으로 하자. 270으로 하자. 그 다음 에로우. 배너 안에 들어있는 에로우는 위드 30에 그리고 플롯 레프트 또는 라이트. 얘는 라이트로 할게요. 마진탑 10 정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 정렬. 잘 됐을까? 보드를 빼고 잘 됐네. 배경색도 뺄게요. 배경색도 배너의 배경색을 빼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배너가 너무 높은 것 같다. 배너 높이는 150으로 하죠. 이렇게 이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여백 나는 여백이 신경 쓰이네. 여백은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나만 바꿀게요. 시험 볼 때는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위드는 55, 픽의 위드는 55, 이미지는 50 픽셀 정도 주면은 55가 이렇고 이미지는 작아졌으니 나머지는 여백이 된 셈이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공지사항. 공지사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제목이 들어갈 거고 링크도 걸어두죠. 공지사항 그리고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UL과 LI A 여기는 지금 요거 만들었습니다. 요거 LI A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갈 공간과 날짜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요. 뭐로 할까? P로 할까? 제목이 들어갈 공간과 공지사항 제목 그리고 날짜가 들어갈 공간 하나 만들고 아무거나 만들고 거기다가 2012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노틱스는 LI를 만들어야지. LI는 높이가 40 높이가 40 위드는 100% 높이는 40 라인 하이트도 40 픽셀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LI 안에 들어있는 p 태그 2개 타이틀 클래스 가진 p 태그랑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p 태그 이거는 가로 정렬입니다. 가로 정렬 그리고 한 개당 제목은 300
가로 정렬. 얘는 위드 100 가로 정렬. 오른쪽으로 붙이죠. 사이즈가 안 맞네. 100이 아니지 70. 80이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보더를 일단 잠깐 줘볼게요. 피태그는 보더. 자, 그러면은 위드가 조금 줄이면 되겠다. 260으로 할게요. 날짜는 80, 90, 날짜는 90.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I의 보더를 아래쪽으로 줄 거고, 색상은 DDD CCC로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요 소스 4개만 있으면 되니까 LI를 3개인가? LI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4개 붙여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공지사항 3개네. 3개로 합시다. 3개. 그리고 시험장에서 제공해준 내용으로 잘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공지사항은 끝났습니다. 여기 간격이 좀 있네. 이 간격을 좀 만들까? H3 노틱스의 타이탄이지. 아니지. 저게 뭐야? H2인데? 만들진 않았었구나. 노틱스 안에 들어있는 H2 태그는 위드 건들지 말고 높이 50 이렇게 여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배경색 빼고 끝났습니다. 너무 많이 뺐네. H2에 50이 아니라 40 됐고, 그 다음은 뭐야? 갤러리. 그 다음은 갤러리. 여기 들어갈 공간은 제목이랑 내용이 들어갈 공간 2개가 필요합니다. 용도별로 그룹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H2와 A 태그로 감싸져 있고, 들어갈 글자는 갤러리. 그 다음 li 해서 여기에 ul과 li와 링크도 걸어야 되니까 A 태그를 이용해서 준비를 했어요. 요게 2개. 2개를 얘를 복제하기 전에 하나만 완성을 시키죠. 여긴 이미지 들어가고, 여긴 제목이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쓸까? 이미지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고. 내용이 뭐야? 김치 담그기. H3로 하죠. 김치 담그기. 요게 2개가 있습니다. 2개. 지금 너무 크네.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저게 갤러리의 li. 여기 있다. 갤러리의 li들. 얘네 크기가 요래요. 140
140으로 하죠. 위드 140, 높이도 140. 그리고 가로 정렬. 가로 정렬. 가로 정렬인데 이 공간 내에서 가운데 있죠, 얘네들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로 가운데 오게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li들이 블럭이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li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줬어요. 위드 하이트 줄 수 있는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그렇게 줬고, 이제 요 li에 들어있는 누구냐, 이미지 태그는 with 100%를 줘서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요만하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건 뭐 말 안 해도 되죠? 요 복사해서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만 바꿔주고 내용을 바꿔주면 궁중김치,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저기 누구야, UL이구나.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UL,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UL로 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 이렇게 이 공간들도 가운데 오게 된 거고, 또 그 안에 공간들도 가운데 보이게 된 겁니다. 잘 됐는데, 갤러리에 H2 태그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높이 40이구나. 높이 40을 주지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 여백이랑 여기 여백이 안 맞는 이유는 이 li 공간이 요만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여백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바짝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거지, 달라 보이는 거지. 그러면 마진을 줄까? 갤러리 H2에는 마진 버텀 15픽셀 정도 좋습니다. 그럼 갤러리는 됐고,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크기가 63 100 63에 100, 간격은 22. HTML로 가서 바로가기 A 태그로 하죠. 그냥 A 태그 안에 또 들어있구나. 아이콘이 들어갈 공간을 피겨를 하죠. 그리고 글자 이름은 링크 1번 이렇게. 그리고 피겨는 63 바로에 와서 피겨는 63. 아이고
위드 63, 높이 63, 색상은 요 색깔. 잘 됐죠? 이게 총 4개. 4개가 있습니다. 아이콘도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크기도 미리 만드는 게 낫겠다. 피규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얘는 위드가 50, 아이고, 40. 40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63이라는 위드 63, 높이 63이라는 공간에서 가운데 오게 할 거니까 일단 텍스처 라인 센터를 주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에서도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데 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 아이시 안 먹어요. 그냥 이미지한테 마진탑을 줄까? 됐습니다. 요렇게 요걸 복사를 해서 4개인가? 4개구나. 4개를 만들었습니다. 복사를 해서 4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가로 정렬이 돼야 되니까 바로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얘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줘서 가운데로 오게 하고 그의 부모한테 가서 텍스처 라인 센터를 주면은 이렇게 모두 가운데가 됩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백그라운드는 뺄까? 마진 잘 된 것 같습니다. 배경색도 빼고 갤러리에 배경색 빼고 바로 가기는 제목이 없잖아. 선을 넣을까? 선? 바로에 보드 버튼, 아니 보드 탑 1픽셀, 대시드, 색상은 CCC. 그러면 여기 선이 생깁니다. 근데 대시드를 할 필요 없잖아. 솔리드로 할게요.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선과 내용들의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한테 패딩 탑 20을 주죠. 30을 줍시다. 30. 이 공간에 패딩 탑 30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섹션도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 문제가 페이드인지 슬라이드인지 봐야지.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페이드 효과가 아니고 움직이는 슬라이드 효과. 좌에서 우, 우에서 좌. 그렇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슬라이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이미지가 3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감싸는 공간 요만한 게 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가로정렬이죠. 가로정렬. 그러니까 플로 레프트를 쓸 거고 이 슬라이드 이 전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움직이는 겁니다. 파란색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럼 주황색은 같이 따라올 거고 자식은 같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파란색을 움직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빨간색 안쪽에서 보이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빨간색에다가 오버플로 히든 주면 그러면 이쪽은 안 보이겠죠. 이 안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슬라이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감싼 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슬라이드로 가서 UL로 감싸고 얘가 좀 긴 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LI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는 슬라이드 1번 2번 3번 요렇게 지금은 플롯을 안 썼기 때문에 세로로 떨어졌을 거고 그죠. 이제 그러면 플롯을 줘가지고 가로로 가게 할 겁니다. 가로로. 스타일로 가서 슬라이드를 해보죠. 슬라이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UL 얘는 크기가 어떻고 슬라이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LI UL의 LI 얘는 크기가 어떻고 그걸 정하면 되는데 스크립트로 하겠지만 CSS로 간단하게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크기를 정하는 거면 일단 UL은 LI를 모두 감싸야 되는데 LI 크기 하나가 이 슬라이드만 합니다. 슬라이드 공간 크기랑 똑같아요. 슬라이드 크기가 위드가 요겁니다. 요거. 슬라이드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로. 그죠? 그러면은 UL은 슬라이드의 자식이잖아. 이 슬라이드 크기랑 LI 크기는 똑같이 위드가 똑같고 UL은 LI 3개가 필요하니까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크기여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슬라이드가 100픽셀이다. 그럼 LI는 크기가 100픽셀인 거지. 그죠? 그럼 UL은 이거 3개가 나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100 나란히 들어가야 되니까 총 300입니다. 300. 얘는 300.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건데 이게 정해진 사이즈가 아니고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픽셀로 할 수는 없고 그죠? 픽셀로 할 수는 없고 이걸 퍼센트로 생각하자면 그래도 똑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100%요. 그럼 LI도 한 개당 100%일 거고 그의 부모는 300%겠지?
그제요? 그래서 일단 UL은 width가 300% 300%입니다. 300%. li는 floor left 여기에 슬라이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지금 300%짜리 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지 크기는 지금 딱 요만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공간이랑 똑같아진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게 3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사이즈를 바꾸면 이렇게 되네. 자, 이게 전체 사이즈는 아닌데 이건 내 컴퓨터가 크니까 사이즈를 줘볼게요. 사이즈 안 주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1920에서 보게 되면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창을 이렇게 했을 경우 슬라이드 공간의 크기는 요만해집니다. 100%에서 600픽셀을 뺀 만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창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이 크기도 같이 늘렸다 줄였다는 거지. 그때 이미지도 한 화면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사이즈를 li한테도 줄 거예요. 높이는 슬라이드랑 똑같이 주면 되는 거니까 UL의 높이를 100%로 하고 li 높이도 100%로 하고 그러면 슬라이드 높이가 요만한 거에 UL의 높이랑 li 높이가 똑같아졌어요. 그죠? 여기에 꽉 찬다고 하니까 슬라이드 공간에 꽉 차게 했으니까 지금 그 다음 li의 width는 li의 너비는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퍼센트는 자기 부모에 대한 크기니까 li의 부모는 ul 그러니까 li가 100%로 크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ul에 꽉 찬다는 거지. 그죠? 자기 부모 안에서 3등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width는 자기 부모의 3등분 자기 부모를 100% 꽉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3등분 그러니까 33.33%네 33.3%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도 키울 겁니다. 이미지도 이 li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width가 100%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풀면 되고
사이즈가 줄였을 때 여기 남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가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고 만약에 여기 싫다, 응? 여기 남는 게 싫다, 여기 늘렸을 때 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싫다, 만약에 그러면은 방법을 좀 바꾸면 되긴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쓰지 말고, 이미지 태그를 쓰지 말고 백그라운드를 쓰는 방법인데, li의 첫 번째 li의 백그라운드 URL 슬라이드 1번을 주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그리고 크기, 백그라운드 아니 크기 말고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센터로, 이렇게 여기 반복이 되네. 공간이 너무 커지면은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를 줘서 항상 이 슬라이드 공간 안에, 아니 li 공간 안에 꽉 차게 합니다. 꽉 차게 이렇게. 근데 시험 볼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어쨌든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미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얘를 복사해서 2번 3번 슬라이드 2번 3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3개를.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마지막으로 오버플로 히든을 시켜주면, 오버플로 히든을 주면은 이제 이쪽 li 두 번째, 세 번째는 숨겨지게 됐죠? 이 슬라이드 밖에 있는 거는 다 숨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슬라이드까지 모양이 됐고, 나머지 푸터랑 팝업도 빨리 하죠. 푸터 여기다. 푸터에 들어갈 공간은 로고랑, 왼쪽에는 로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회사 정보가 있네. 로고랑 회사 정보, 그죠?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올 거예요. 이미지가 로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포를 만들 건데, 여기 보면은 들어갈 내용이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공간 3개를 만들어서 작업하기보다는 요거 일단 가로형이 뭔지 그 공간부터 만드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그 다음 가로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세로, 가로를 우선으로 먼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개로 나누는 거지. 로고가 왼쪽, 회사 정보가 왼쪽이나 오른쪽.
그렇게 연습을 해요. 그리고 푸터 안에 들어있는 H1 얘는 크기가 한 이만하면 되겠지? 그냥 이만하게 할까? 어차피 여백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230으로 하죠. 위드 230 그리고 왼쪽 정렬 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정렬. 공간은 지금 요만한데 높이를 안 줬으니까 이미지는 그 공간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둬도 되고 높이를 주고 싶으면 높이를 줘도 되고 높이가 120이니까 요거는 상관없지만 했던 대로 하는 게 좀 덜 헷갈리겠지? 그 다음 인포는 위드를 대충 하면 되잖아. 이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600으로 해볼까? 600 픽셀 높이는 120 플로 레프트 생긴 게 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를 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인포 저장도 했고 오타도 없고 위드와 하이 줬고 좀 헷갈릴 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아무 글자나 한번 써봐요. 이 공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장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높이를 줬고 백그라운드를 줬는데 스타일이 안 모은 거죠. 내용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름이 틀렸거나 태그가 틀렸거나 그랬을 겁니다. 푸터 태그 안에 인포 클래스 여기는 푸터 태그가 아니라 클래스로 돼 있네. 그죠? 그리고 점이 틀렸던 거지. 이렇게 틀렸을 때에 확인하는 방법 참고하고 그 다음 이 인포 안에는 메뉴랑 푸터 메뉴랑 회사 정보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또 만들어야지. 일단 들어갈 공간은 준비됐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 그건 푸터 폴더에 이렇게 있어요. 얘를 복사를 해서 이 메뉴 안에다 넣을 건데 이게 하단 메뉴라서 링크가 걸려야지. 링크 A 태그로.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잘 됐고 모양을 만들까 이제? 백그라운드는 좀 빼고 디자인을 흰색으로 글씨를 흰색으로 했습니다. 인포 안에 들어있는 메뉴 이 공간은 높이가 40입니다. 40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40 픽셀 그 다음에 이 메뉴 공간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얘는 글자가 흰색 그리고 좌우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지요. 구분을 해줘야지. 구분 간격으로 구분하죠. 패딩으로 위아래는 0 좌우는 20 픽셀 정도 이렇게 20 픽셀 하니까 600을 넘어갔나 보네.
그러니까 글자가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인포 크기를 700으로 할게. 700. 이 정도 됐겠지요. 그 다음은 푸터 안에 들어있는 인포 안에 들어있는 카피 내용 안 넣었는데 내용을 먼저 넣고 여기다 넣고 줄바꿈을 맨 뒤에다 할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 컬러는 흰색.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이쪽에서 더 만지거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만지지? 60으로. 나는 쓸데없이 만졌어요. 60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좀 떨어뜨렸으면 돼서 더 많이. 자, 어쨌든 이렇게 푸터가 끝났습니다. 푸터 끝났어요. 만약에 내용이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이 내용이 더 길어서 한 이만큼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요거 크기를 바꾸면 되는 거지. 700으로 하든 아니면 계산식으로 해서 100% 빼기 로고 공간 230만큼 하면은 나머지 다 쓰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써줄까? 컬크 100% 빼기 로고 공간 230 픽셀 그러면은 요만큼을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푸터 마지막으로 푸터 뭔 소리야? 푸터가 아니지 팝업이지. 팝업. 마지막으로 팝업. 팝업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달로 모달 요거 만들어 보지요. 요 밑에다 만듭시다. 팝업을 감싸는 팝업 박스, 그러니까 모달로 쓸 거죠. 이름은 모달로 할까? 모달 클래스.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해도 되는데 그냥 모달로 했어요. 그 다음에 팝업. 요거 두 개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주석 표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난 이거 만들고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라서 보는 사람은 편하게 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써야 되니까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해도 됩니다. 모달 클래스는 위드 100%, 높이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주고 포진 앱솔루트로 붕 띄우고 이 위에 올라오게 해야 되니까 위치는 레프트 0, 탑 0. 다른 애들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다른 포지션을 쓴 애가 있으면은 걔한테 뭐 가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뭐 그럴 만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Z 인덱스를 주면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일 위로. 그리고 팝업. 모달에 들어있는 팝업은 위드 400에 높이 300으로 했고 배경색은
배경색은 요렇게 했어요. 위치는 가운데로 할게요. 레프트 50% 주고 탑 50% 주고. 그리고 위치가 안 바뀌는, 이거 줬는데 안 바뀌는 이유는 이 레프트 값, 탑 값, 라이트 버텀 이런 값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포지션을 줘야 쓸 수가 있는 거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서 레프트와 탑 값이 작동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가운데 가게 됐어요. 이제 얘를 자기 크기 반만큼만 위로 왼쪽으로 보낼 거고 자기 크기 반만큼만 위로 보낼 거라서 그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반만큼 가고 반만큼 올라가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도 화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팝업은 자기 크기 반만큼만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 400과 300이 있죠. 이거의 반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200 픽셀, 마진 탑 마이너스 150 픽셀.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가게 됐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하면 좋겠지만 혹시 어려운 사람 있을까봐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나마 쉬운 걸로 마진으로 써봤어요. 자, 그 다음 얘가 반투명해야 되는데 이 모달에다가 오파시티 0.5 정도를 주게 되면은 반투명해지긴 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팝업까지 반투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파시티는 쓰면 안 되고 여기 백그라운드 검정색 요거를 바꿀 겁니다. 이 헥스 코드 쓰지 말고 요거 쓰지 말고 RGBA라는 걸로 쓸 거예요. RGBA.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헥스 코드, RGBA, CMYK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 중에 RGBA라는 걸로 하면 됩니다. 검정은 포토샵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여기서 내가 검정을 선택하면은 여기 RGB가 있습니다. 헥스 코드도 있고 CMYK도 있고 그 중에 RGB 000이네. 000 그죠?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걸 000 여기다가 R은 0 콤마 쉼표 그리고 G는 0 쉼표 B는 0 쉼표 A는 요게 요거예요. A가 없네. A는 투명도를 말해요. 투명도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반이면은 0.5가 되는 거지. 0.8로 할게. 8. 더 어둡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만 반투명해진 거니까 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은 제목, 내용, 버튼. 제목, 김치 이야기. 내용은 뭐로 할까? 딥으로 할까? P 태그로 할까 하다가 그냥 딥을 했습니다. 내용. 그리고 닫기 버튼. A 태그로 하죠. 닫기. 내용은 다 넣었으니까 모양을 만들어요. 이 팝업 안에 들어있는 H2는 폰트 사이즈가 24이고 여기 여백이 없네. 여백 여기 사방 여백이 없습니다. 이 팝업에다가 패딩을 줄게요. 패딩 20픽셀을 줘서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살짝 가운데가 아니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얘가 440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400에다가 여백을 추가했기 때문에 440이 됐어요. 여기 20 여기 20이니까 그래서 440의 반이니까 220을 줘야 되지만 티도 안 납니다. 별로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고, H2는 만들었고, 이 팝업의 div는 폰트 사이즈 20으로 하고, 제목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진탑 20을 줬고, 라인 하이트 30을 줬습니다. 34 줬습니다. 34. 그 다음 이제 닫기 버튼. 닫기 버튼은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쪽으로. 이 글자 내용의 길이와 상관없이 닫기 버튼은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항상 얘만의 위치를 잡아서, 얘만의 위치를 잡는 거는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배경색을 좀 줄까? 배경색을 줘야 모양을 볼 수가 있으니까. 글씨는 흰색. 위치는 오른쪽에서부터 20픽셀, 아래로부터 20픽셀. 그렇게 만들었고, 크기 위드 150에 높이 50, 라인 하이트 50픽셀, 텍스처 라인 센터를 해가지고 마무리했어요. 그럼 팝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뼈대는 다 완성이 됐고, 스크립트 남았네. 이 모달은 숨겨둘게요. 디스플레이 none 해가지고, 모달에다가 디스플레이 none 해가지고 숨겼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지요. 스크립트 작업. 일단 쉬운 이거부터. 어딨어? 팝업은 여기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할 경우 팝업 창이 나타나며, 그죠? 그러니까 공지사항의 첫 번째 얘를 클릭하면 나타나게 할 겁니다. 스크립트 파일로 가서 우리가 연결해 놓은, 처음에 연결해 둔 action.js 파일로 가서, jQuery 문법이 쉬우니까 jQuery로 하죠. 누구를 클릭하면, 누구냐면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달러 가로 열고, 이 안에다가는 그 CSS 쓰던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돼요. 얘가 누구요? 제가 누구야? 노틱스, 여기 있다. 노틱스 LI 있네. 노틱스 LI. 그죠? 노틱스 LI니까 이 중에 첫 번째, 노틱스 LI의 첫 번째, 노틱스 LI들 중에 첫 번째, 뭐로 할까? 버스트 차일드로 할까? 아니면 NTH 차일드로 할까? 이거를 많이 썼겠지? CSS에서 쓰던 대로 쓰면 돼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나는 EQ를 쓰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클릭하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클릭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뭔가가 실행되라, 그걸 쓰면 되는데, 실행되라를 걸 쓰는 거는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옆에 꼬부랑 괄호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함수죠, 함수.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요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쓰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달이 나타납니다. 누가? 모달이 나타난다. 쇼한다. 나타난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모달이 나타나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닫혀야지. 닫히는 것도 누구를? 얘를 클릭하면 누가? 모달이 숨어라. 하이드죠. 그 얘를 복사를 해서 대상을 바꿔주면 돼요. 대상과 명령어. 쇼가 아니고 숨겨야 되니까 하이드. 여기 적죠. 누구냐면 모달의 팝업에 들어있는 A 태그를 클릭하면 누가? 모달이 숨는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나타나고 얘를 클릭하면 숨어집니다. 잘 됐죠? 다음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는 누구를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을 통째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UL이라고 대상을 적고 UL을 움직일 겁니다. 애니메이트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냐? 왼쪽으로 움직일 거죠. 왼쪽으로. 얘의 왼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맞은 레프트 또는 레프트인데, 그냥 레프트는 포지션을 줘야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얘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뭐 주면 되겠지만 맞은 레프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써요. 애니메이트 쓸 때는 이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마진 레프트. 여기는 CSS랑 쓰는 방식이 똑같지만 이 뒤부터는 좀 다릅니다. CSS랑 달라요. 여기 짝대기 L이 아니라 그냥 대문자 L이에요. 대문자 L. 그리고 다운표 쓰고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이 UL에 마이너스 100%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00%라고 하는 거는 이 UL의 부모한테 있는 크기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크기만큼 움직였습니다. 크게 볼까? 이렇게. 부모 크기만큼 움직였어요. 너무 빠른가? 시간은 이 뒤에다가 꼬부랑 가로 뒤에다가 쉼표 쓰고 1초 동안 움직이게 하죠. 그러면 100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여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이. 딜레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뒤에다가 점 딜레이 해서 2초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죠. 애니메이트를 또 줘요. 이번엔 200%로.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2초 뒤에 또 움직입니다. 이 마이너스 200%로. 그 다음에는 다시 1번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여기 좀 밑으로 보낼게요. 보기 힘드니까. 그럼 얘를 또 복사해서 쓰는데 이번에도 2초 기다렸다가
마진 레프트 0이 돼야지. 0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 번 갔고 또 한 번 가고 2초 뒤에 맨 처음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풀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딨어? 슬라이드 이런 움직임의 슬라이드도 있죠. 사이트 보다 보면은.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거입니다.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돼서 반복적으로 3번 이미지가 슬라이드 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는 방식. 지금도 안 된다고 하긴 좀 그렇죠. 1번 움직이고 2번 움직이고 3번 움직인 다음에 다시 1번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뜻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었습니다. 웹사이트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돼서 반복적으로 슬라이드 되어야 한다. 근데 이런 시험 문제로 바뀌고 한 1년 뒤에 얘가 추가가 됐어요. 얘가. 그 말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든 요 방식대로 만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동안 봤던 내용으로는 이게 아니고 3번이 움직이고 다시 1번도 이쪽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바꿀 거예요. 요거는 주석으로 처리해 둘게요. 참고하라고. 자, 일단 움직이긴 할 겁니다. 움직이긴 할 거고, 이 움직임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 슬라이드 공간이 있고 여기 UL이 있고 LI 3장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슬라이드 공간이 있고 이 안에 LI 3장이 있어요.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얘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 움직임이 끝나면, 애니메이트가 끝나면 이 1번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첫째 자식을 이 UL의 막내 자식으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2번이 남죠. 2번. 그런 식으로 만들 건데, 근데 헷갈리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얘네들을 감싸는 UL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움직임은 통째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이고 이해 안 왔어. UL도 같이 와야지. 이렇게 쟤는 왜 움직여? 됐다. 자,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UL이 통째로 움직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2번이 잘 왔죠. 2번이 도착한 순간 도착 순간 지금 도착 순간이에요. 그때 요 1번이 첫째가 막내 자식으로 가게 돼요. 열로. 이건 아까 말했으니까 이해됐죠, 이건? 그때 1번 자리가 빕니다. 첫째 자리가 비었어요. 첫째가 더 이상 첫째가 아니고 막내가 돼버렸지. 이 자리는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얘가 비워져 있으면은 둘째가 저기 자리 났네 하면서 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기도 자리 났네 하면서 얘네들도 다 움직이겠지. 이렇게 도착 순간 2번이 도착한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3번이 보이게 돼요. 이해되나? 그래서 2번이 도착한 순간 이렇게 도착한 순간 왼쪽 그러니까 2번이 첫째가 된 순간 이 UL에 줬던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를 마진 레프트 0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마진 레프트 0을 주면은 이 UL은 UL은 다시 이렇게 되게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줬던 거를 뺐을 겁니다. 0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2번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첫째를 여기 있던 첫째를 막내로 보내는 작업이랑 그리고 UL을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 줬던 거를 0으로 바꾸는 방법, 바꾸는 작업. 그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애니메이트 작업이 끝난 다음, 이 작업이 끝난 다음 뭔가를 실행시키려면은 이 괄호 숫자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 괄호 전에다가 쉼표를 쓰고 할 일을 또 씁니다.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소중한 괄호 쓰고 소중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할 작업을 쌓여. 일단 첫째를 막내로 보내야 되니까 대상을 먼저 적어야지. 대상은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 중에 첫째, 이거 NT 차이도 할까? 첫째, 얘를 막내 자식으로 보냅니다. 막내 자식. 막내 자식은 append 라고 하는데 누구의 막내 자식이라고 쓸 거면은 append to라고 쓰면 돼요. 이게 괄호 안에 있는 타겟의 막내 자식. 우리는 여기다 누구를 쓸 거냐면은 슬라이드에 UL을 쓸 거는 거지. 이 UL의 막내 자식으로 UL이 아니잖아, 이거 LI잖아. 슬라이드 LI의 첫째를 UL의 막내 자식으로 보낸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슬라이드 안에 UL한테 줬던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를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뿅 바뀌어야 되니까 CSS를 쓰면 돼요. CSS를 변경하는 명령어를 써서 마진 레프트 0.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전에 설명했던 영상을 다시 보면 부분을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지금 티가 안 나지? 그리고 1번이 안 바뀌네요. 그죠? 이 슬라이드 와가지고 오버플로 히든을 지워버리면은 지워버려도 안 보이는구나. 지금 잘 되긴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미지로 안 하고 내가 이미지로 안 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해가지고 시험 볼 때는 이미지로 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해가지고 발생한 일인데 첫째한테 이 김치전이 보이게 했었는데 그죠? 이 첫째를 스크립트로 막내로 보낸다 하더라도 얘가 첫째가 되잖아 다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첫째로 변하니까 다시 김치전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할 거면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순서로 NTH 차일드로 하지 말고 클래스로 이름을 지정해서 슬라이드 1번, 2번, 3번 순서 말고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바꿔주면 돼요. 슬라이드 요렇게 그러면 얘가 막내로 간다 하더라도 이름에다가 백그라운드 줬기 때문에 얘가 첫째가 돼도 얘한테 김치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됐죠? 그리고 2초 뒤에 얘가 또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김치 사진이 또 왼쪽으로 가고 얘는 또 막내로 돌아갈 거고 세 번째 이미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한 반복으로 만들 겁니다. 반복시키는 명령어는 set interval 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여기다가 할 일을 적고 함수를 적는 건데 할 일을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은 2초마다 반복될 겁니다. 2초마다. 그리고 이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끝납니다. 이 꼬부랑 괄호를 밑으로 보내고 보기 좋게 밑으로 보내고 이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 코드는 2초마다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났습니다.